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학습하실 내용은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그리고 전송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은 가장 기본적인 부가세 실무처리 작업인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전송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기본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전송에 대한 실무 작업을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이 정확하게 되셔야 실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될 수정세금계산서가 있으세요. 사실 수정세금계산서가 어렵고요. 그걸 위해서는 이번 시간에 계산서 발급과 전송이 조금 완벽하게 정리가 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월화계 세금계산서 실습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세금계산서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한번 가보죠. 세금계산서라고 하면 제일 먼저 니 꼬르 탁 세금계산서 니 꼬르 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 첫 번째 나와야 될 단어가 바로 거래징수입니다. 거래징수는요, 세금계산 연결되는 내용인데 부가세 특징과 직접적인 특징과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부가가치세는 저희가 간접세라고 이론에서 아마 다루셨을 건데 소비세라고 나옵니다. 납세의 의무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납부를 하는데 그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는 사업자가 아니라 최종 소비자다. 보시다시피 사업자와 최종 소비자가 납세자와 담세자니까 납세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르다. 이걸 우리가 간접세라고 얘기를 했죠. 소득세 같이 내가 본 소득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직접 낸다? 이러한 것은 직접세가 되고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른 걸 간접세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그 부담 자체를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 그러기 위해서 각 거래 단계별로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뭐 할 때 공급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야 합니다. 그걸 거래징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계에서 아니면 기본적인 소득세에서 급여 같은 걸 지급을 할 때 세금을 미리 뗀다? 그걸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하죠. 원천징수와 거래징수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부가가치세에서 부가세를 주고받는 걸 거래징수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래징수에 대한 내용을 보셨다면 세금계산서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세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5년 보관이라는 거죠. 세금계산서는 기업들이 5년 동안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법인 감사가 5년 주기와 동일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는 매출하는 사람이 공급할 때 공급 시에 교부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거래징수다 부가세를 주고받는 거예요. 공급자인 매출하는 사람은 뭐가 발생해? 매출세액이 발생하고 공급받는 자 매입하는 사람은 매입세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뒤에 납부기한까지 매출세액은 납부를 하셔야 되고 매입세액은 그 세액을 돌려받죠.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출한 사람은 부가세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매입한 사람은 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실제로는 공급자보다 답답한 사람은 공급받는 자죠. 이 세금계산서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거래를 징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징빙 형태가 바로 세금계산서고 세금계산서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묶어서 우리가 적격징빙이다 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세금계산서 기본적인 항목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거래 징빙별 발급 의무자를 살펴본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먼저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고요. 면세사업자는 사업자와의 거래 혹은 소비자와의 거래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과세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들은 영수증, 간이영수증을 발행을 하죠. 간이과세에 대한 내용은 좀 뒤쪽에서 우리가 학습하실 시간이 있을 거고요. 면세사업자는 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계산서를 주고받죠. 부가세가 표기되지 않는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에서는 영수증을 주고받습니다. 과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는 영수증을,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고요. 면세사업자가 계산서 나가는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네. 세관장,
수입할 때 수입하는 거래에서는 세관장이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단순한 이론이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세금 계산서 구조를 보면 이렇죠. 두 장이 원칙적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장은 공급자가 매출이죠. 한 장은 공급받는 자가 매입입니다. 파란색,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금 계산 양식을 잘 보시면 다른 칸들보다 조금 이렇게 굵은 테두리로 된 칸이 있어요. 세금 계산을 보시면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성명,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 작성한 연월일, 공급가액 3개 나오는데 우리가 세금 계산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세금 계산서 기재된 항목 중에 중요한 내용, 그걸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4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공급자.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성명 필요하죠. 누가 팔았냐라는 겁니다. 누가 팔았느냐.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한데 누구한테 팔았느냐. 자, 누가 누구한테 팔았냐라고 한다면 언제 팔았는지, 작성 연월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에 팔았는지,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오는데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없거나 잘못 기재가 되면 세금 계산서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발행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게 잘못 발행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나고요. 매입한 사람은 세금 계산서를 인정 못 받으니까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는 굉장히 슬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건 공급자, 누가, 공급받는 자, 누구한테, 작성연일 언제, 얼마에 이겁니다. 뭐 직인 같은 경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고요.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는 증빙 자료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조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행한다고요? 공급자가 발행하죠. 언제 발행한다고요? 공급할 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 보면 작성 연월일입니다. 이게 간혹 그 자격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필요적 기재사항에 공급 연월일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근데 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세금 계산서를 잘 보면 여기 날짜 쓰는 칸이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보다시피 공급 연월일이 아니라 뭐라고 나온다고요? 작성 연월이라고 나옵니다. 자, 왜 세금 계산서가 공급이 아니라 작성 연월로 가느냐? 원칙적으로는 공급일 날 작성을 합니다. 이게 같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컨대 공급일이 4월 10일인데 작성을 4월 8일 날 했다. 공급일보다 작성일이 더 빠르죠. 이런 경우는 이 작성일을 공급일로 간주를 합니다. 즉 공급일보다 작성일이 더 빠를 때는 작성일을 공급일로 본다는 거죠. 다시 하면 미리 교부하는 거, 그건 인정해 준다.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공급일보다 작성일이 늦다. 공급일이 더 빠르다. 이게 늦게 교부하는 거죠. 이건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일과 작성일 기준한다면 작성일을 우선해서 보겠다. 빠른 날짜를 먼저 보겠다. 같으면 상관없다. 작성일이 빠를 때는 작성일을 보겠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연월일이 아니라 작성연월일인데 이게 한 이틀, 3일 가지고 왜 이런 싸움을 하냐.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있습니다. 1년에 4번이라는 1기 예정확정, 2기 예정확정. 이 날짜에 따라서 부가세 납부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하는 건 상관없는데 늦게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론에서 아마 학습을 다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암기를 해두시고요. 세금 계산서의 특징을 본다면 과세 근거가 됩니다. 네.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니까 이 세금 계산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기재사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자, 교부 시기 봅니다. 계산 언제 발행을 하냐. 원칙은 공급 시기다. 다만 공급 시기, 공급 일자보다 중요한 건 작성 일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급 시기 전에 미리 교부한다. 관계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미리 교부할 때는 공급 시기 전 교부하면 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합니다. 미리 했을 때는. 자, 공급 시기 후 늦게 교부, 지연 교부 원칙은 안 됩니다. 다만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인정을 해준다. 근데 이게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5월달, 5월달에 거래를 했다 가정 한번 해볼게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이 5월이다. 그럼 요
다음 달 10일이니까 언제까지 발행할 수 있다? 6월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발행은 6월 10일까지 하더라도요. 그게 안에 표현되는 계산서 거래일은 5월 31일로 표기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아니면 5월 그 이전에 원래 날짜로. 그러니까 5월 달에 발생한 거래를 6월 10일까지 발행해도 되는데 날짜는 5월 30일 이전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월을 넘길 수는 없다. 과세기간 때문에 그러한 특징이 나옵니다. 교부면제나 수정세금계산서 차후에 제가 뭐 보시도록 하고요. 공급 시기에 대해서 계산서 공급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요. 원래 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행을 해? 공급자가 발행합니다. 매출한 사람이. 근데 매출한 사람이 발행을 안 해준 거야. 내가 매입했는데 계산서 없으니까 부가세를 뭐 돌려받지는 못하는 거야. 그때 발행할 수 있는 게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입니다. 다른 말로는 역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하고요. 이 역발행 세금 계산서는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공급자가 발행 안 해줬을 때 세무서 가서 저 사람이 안 해주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역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다음 영수증과 계산서도 있는데요. 사실은 영수증과 계산서는 저희가 지금 세금 계산서를 하면서 그렇게 뭐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약식 계산서거든요. 세금 계산서는 다르죠.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일테면 뭐 공급받는 자나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지 않은 약식 계산서인데 당연히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빠져있기 때문에 적격 증빙이라고 할 수 없는 영수는 할 수 없으니까 매입세액은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 영수증 모양 보시고 있고요. 영수증 일반적인 거래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반적 영수증 간이과세자가 많이 발행을 하고요.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을 합니다.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는 다르죠.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가 표시가 되지만 면세인 계산서는 공급가액은 있으나 세금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기초 내용을 살펴보셨고요.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보실 건데 전자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가 예전에 그 종이 형태로 주고받던 것을 전자적인 파일 형태로 주고받는 건데 꼭 암기하실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급 대상, 두 번째는 발급 기준이 나옵니다. 자, 내용을 본다면 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행을 하느냐?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발행을 해야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다만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차이가 조금 나는데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된다. 요거를 뒤집으면 직전 연도니까 올해 신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아니면 전년도 매출이 3억이 안 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러나 3억 이상의 전년도 매출이 3억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된다.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다. 이번 달에 2월 다음 달이죠. 10일까지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발행이 10일까지지 날짜는 뭐 전달 날짜 똑같습니다. 네. 전자세금계산 발급하는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 메신저 통해서 뭐 이렇게 문자나 뭐 내용을 이렇게 할 말을 글로 전달을 하잖아요. 이 전자세금계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종이세금계산서는 내가 발행을 해서 거래처랑 주고받으니까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지만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5년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주실 게 전자세금계산서는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 이거 미리 내용 작성을 해 놓을 걸. 5년 동안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왜 하지 않아도 되냐면 전자세금계산 내가 작성을 해서 거래처로 보내면 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거래처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까지 자동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안 있어도 국세청이 자동으로 보관을 해주는 거예요. 편하겠죠?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하는 방법은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자, 밑에 발급인의 입력 방법을 보면 더존 빌 36524 이 프로그램 이름인데요. 더존에서 만든 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 이름입니다. 네, 스마트 빌이라는 형태를 쓰고 36524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이런 표현을 더존에서 하더라고요.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으로 발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상에 전자 발행이란 형태로 뜨고요. 다른 데서 발행한 걸 불러오게 되면 전자 입력으로 뜹니다. 여러분들이 전산 회계 같은 경우에 아니면 FAT 1급도 시험을 치면 메인 매출 전표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면 전자 세금란에 숫자 1번을 쳐서 전자 입력을 만드는데, 이 전자 입력은 일반적으로 사이트가 다른 곳이나 아니면 매입 전표에 많이 들어가고요. 매출 전표에는 전자 발행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무 작업을 한번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전자세금 계산서 반드시 암기하실 건 발행 대상 법인 사업자 3억 이상의 개인 사업자 얘기 드렸고요.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2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하고, 발행일의 2일 발행한 날짜의 다음 날 전송을 꼭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발행이 늦어진다, 발행을 안 했다, 전송이 늦어진다, 당연히 가산세가 나옵니다. 지연 발행, 미발행, 지연 전송, 미전송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 거래 자료 입력을 하고 실제로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제가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실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행은 해보기 힘드는 게, 발행을 하면 국세청과 바로 연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교육용 프로그램 상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연습이죠. 발행할 수 있는 그걸 한번 해볼 거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 전자 발행으로 뜨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메인 매출점 입력을 했을 때 거래처부터 시작해서 기본 부가세 관련 정보를 넣고 우측에 보면 여기 전자세금이라는 칸이 있으세요. 여기에 기본적인 전산회계나 세무에서는 숫자 1번을 쳐서 이 자리에 전자 입력이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TAT나 FAT 시험에서는 실제로 통해서 발행 작업을 통해서 전자 발행을 만들 건데, 전제 조건이 세금 계산서를 실제 발행하는 걸 실습을 하시려면요, 이 전자 세금란을 공란으로 비워 두셔야 돼요. 여기 숫자 1번을 쳐서 전자 입력이 들어가면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안 됩니다. 이거 이따가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죠. 자, 이렇습니다. 거래 명세서가 나오고요. 공급자 있고 공급받는 자 있네요. 이 거래를 토대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빌 36524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행을 해라 라는 건데, 빌 36524가 더존에서 만든 세금 계산서 발행 사이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무 프로그램을 쓴다면 자동 연결되고요. 교육용에서는 좀 이렇게 거짓말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프로그램을 열어져 있고요. 회사 코드 2000번에 재무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창을 열어주실 거고요. 저희 지금 발행해야 되는 거래 명세서 5월 10일 거래니까 전표를 5월에 10일자로 한번 가보시면 5월 10일자에 전표가 하나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4천만 원에 400만 원에 해당하는. 이 거래는 전자세금란에 전자 입력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과정을 학습하실 때 전자세금란에 숫자 1번을 쳐서 이게 전자 입력이다, 전자세금 계산서다 라는 표시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때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 전자세금란에 공란으로 비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5월 10일 거래 입력을 하실 건데, 세금 계산서니까 과세 매출 11번으로 갈 거고요. 분명은 제품입니다. 수량이 50이고 단가는 40만 원이세요. 그럼 공급가액이 2천만 원, 200만 원 뜨실 거고요. 그리고 코드, 자, 거래처가 베스트 1이죠. 1002 그대로 입력할게요. 전자세금란에 숫자 1번을 치면 전자 입력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란으로 0번에서 공란으로 비우셔야 되고, 우리가 물건을 매출하고 대금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이 분계는 2번의 외상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제품 매출 부가세 외상 매출은 뜹니다. 자, 분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입력한 이 메인 매출 전표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거래처 전송을 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메인 화면 빠져나가셔서 하단에 부가가치세 2번 탭에 보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라고 있으세요. 여기에서 매출에서 우리가 전표월 5월을 조회를 하시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조회를 하고 엔터를 치시면요, 한 건 뜹니다. 한 건. 자, 기본적으로 5월 달에 10일날 메인 매출 전표가 2건인데 계산서 발행 대상이 한 건만 뜬다. 그 이유는 위에 4천만 원에 400만 원은 전자 입력을 했습니다. 1번을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볼 때 발행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상으로 보려면 전자세금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셔야 된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입력 나오는 거 조회등 확인하시고,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한 건에 대해서 발행을 할 건데 상단 메뉴에 보면 전자 발행이라고 있습니다. 자, 눌러서 자, 아이디, 요 임의의 아이디입니다. 네, 실제로 실무에서는 기업의 고유 아이디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빌 365, 36524, 365일 24시간 자동으로 연결 링크가 되는데 저희는 뭐 교육용이어서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불가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꼭 중요해서 알아두셔야 돼서 지금 작성을 해놓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는 앞에 잠깐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발행을 하면 국세청도 날아가면서 상대방 거래처 이메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이메일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처럼 에러가 오류 메시지가 뜨면 전송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고 올게요.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 등록하실 거고요. 거래처 코드가 베스트1이었죠. 10002번인데 거래처에 보면 추가 등록 사항에 가면 이메일 비어져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일 주소를 그냥 이메일 주소를 하나 쓰시면 됩니다. 뭐 저는 제 메일 주소 쓸까요? 뒤에는 그냥 뭐 네이트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메일 주소 하나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다. 혹시 FAT 1급 시험 쳐보신 분들이 있으면 문제 그런 내용이 있죠. 거래처 등록을 해라 하면서 메일 주소 작성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을 할 때 메일 주소가 등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나중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100% 무조건 오류가 뜬다. 메일 주소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다시 가보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체크해서 전자발행 다시 갑니다. 그러면 계산서가 발행된 상태가 확인이 됩니다. 확인되시죠? 그러면 하단에 발행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확인, 여기에 발행 대상, 확인 요청이라고 떴고요. 이 건에 대해서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갑니다. 이 빌 365에서 사이트인데요. 실제 사이트는 아니고 이렇게 이미지만 거짓말 사이트입니다. 로그인 하시고 5월달 작성일자 나와 있고요. 미전송 체크해서 매출 조회를 하시면 5월 11일 한 건 뜨시죠. 이 건에 대해서 발행을 할 건데 실제 실무는 합계 금액에 대해서 현금 금액, 수표 금액, 어음 금액이 나뉘어져 있다면 작성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뭐 우리 시험 칠 때는 그게 뭐 채점 대상은 아니니까 그대로 발행 버튼만 눌러주겠습니다. 발행이 완료되었대요? 없어졌죠. 자, 미전송이 아니라 전송 성공을 체크하시고 매출 조회하시면 한 건이 뜹니다. 자, 발행을 해서 빌 36524 사이트에서 발행을 해서 발행과 동시에 전송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아까 발행 대상의 확인 요청이었는데요. 조회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전송 성공으로 뜨죠.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조회 버튼 누르시면 여기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으로 나옵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하나 더 가볼게요. 5월 10일 날 저희가 하셨는데 5월 11일자로 한번 해볼게요. 5월 11일자로 똑같이 입력을 할 겁니다. 과세매출 11번 갈 거고요. 품명은 제품입니다. 수량 50개, 단가 40만원, 2천만원, 200만원이고요. 1002에 거래처 베스트1이죠. 전자세금 계산을 발행하려면 첫 번째 조건, 전자세금란은 반드시 뭐로 두셔야 된다? 공란으로 둔다. 외상이니까 2번의 외상에서 전표 입력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얘를 전자 발행으로 만들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뭐까지 하셔야 돼? 전송까지 하셔야죠.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겁니다. 날짜 5월에서 조회 버튼 누르시면 앞에 10일날 하셨던 한 건 있고 11일날 한 건이 더 생겼죠. 그래서 이메일까지 조회가 되시고 두 번째 라인 선택을 하시고 뭐부터 눌러요? 전자 발행. 시스템상에서 발행을 한다는 거죠. 발행해서 발행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발행은 된 상태이시고 아직 전송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에서 로그인 5월달에 미전송 체크하시고 매출 조회하시면 11일자 한 건이 뜨신다. 그래서 우측에 발행 버튼만 눌러주시면 시스템상에서 발행되면서 전송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둘 다 전송 성공 뜨실 거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도 조회 버튼 누르시면 전자 발행으로 생깁니다. 이게 처음에 한 번이 좀 힘들지
두 번, 세 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시다. 자, 우리 11일 날짜는 선택을 하고 삭제 버튼으로 지워볼까요? 자, 지우려면 어떤 문제 생겨요? 발행된 데이터가 삭제할 수 없다. 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어 있다. 지금 단계별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뒷단계 작업부터 삭제가 취소가 되져야 전표가 삭제가 된다는 거죠.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행이 되고 나면 국세청도 날아가 버리고 거래처도 날아간 거예요. 계산서 전송이 다 된 거죠. 근데 우리 거만 지워버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삭제가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실무에서는 잘못 발행하면 이걸 수정해서 발행을 하셔야 돼요. 기존 계산서를 마이너스 발행을 하든지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되셔야 된다. 우리가 서두에 얘기를 드렸듯이 다음 시간에 작업하실 내용이 바로 발행된 세금 계산서에 대한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이거든요. 이번 시간에 발행에 대해서 이해가 제대로 되셔야 수정 세금 계산서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실습은 하셨으니 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세금 계산서 발행을 보셨고요. 두 번째 보실 내용은 월합계 세금 계산서인데, 월합계는 한 달에 발생한 복수개의 거래를 한꺼번에 계산서를 발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거래명세서가 5월 15일, 5월 20일 두 건이 있습니다. 이걸 15일날 하나 발행하고 20일날 하나 발행하고가 아니라 두 개를 묶어서 발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월합계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데, 월합계 세금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당일에 발생한 거래를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 발행하게 됩니다. 다시 하면 5월 15일, 20일 거를 거래일자가 20일이다 하더라도 말일자로 5월 31일자로 기본적으로 발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거래일자가 20일이니까 20일 기준에서 발행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월합계 세금 계산서가 한 달 묶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원칙은 그 달의 마지막 날짜로 발행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15일과 20일의 거래를 31일자로, 월합계 세금 계산서니까 31일자로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달에 날짜 31일로 가실 거고요. 세금 계산서에 있는 매출, 자, 과세 매출 11번으로 갈 겁니다. 분명히 컴퓨터도 들어가야 되고 노트북도 들어가야죠. 이러한 것을 복수거래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컴퓨터 수량이 30, 단가 40만원. 다음 노트북 수량이 20, 단가 80만원. 확인. 그러면 공급가입과 세액 자동 작성되어 있으시고 거래처 들어갈 건데요. 하나기업이라고 나오네요. 전자세금란에 숫자 1번을 치는 순간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고요. 얘는 반드시 공란으로 두셔야 됩니다. 대금은 다음 달 10일 받기로 했다. 안 받았으니까 외상으로 마무리 하실게요. 그러면 제품 매출 부가세 외상 매출금 뜨고요. 나타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시죠. 자, 순서대로 하단 부가가치세 2번 탭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열어주시고요. 자, 매출에서 5월 달이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5월 말일 31일째 한 건 뜹니다. 선택하시고 우측 상단에 전자 발행. 역시 이메일 없네요. 이메일 좀 하나도 등록 안 돼 있네. 이런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 등록하겠습니다. 거래처가 하나기업이죠. 하나기업 추가사항에서 역시 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를 하나 등록을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 놓고 돌아오니까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줄까요? 네, 체크하시고 전자 발행합니다. 계산서 발행된 상태 확인되시고 발행 버튼 눌러주시죠. 발행 대상 떴습니다. 그렇다면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빌 365 로그인 하시고요. 5월달에 미전송 체크 매출 조회하시면 30일에 한 건 뜹니다. 발행 버튼 눌러주실게요. 노란색 발행 버튼이 좀 예쁘게 생겼어요. 다음 창을 닫으시고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전송 성공 뜰 거고요. 매일매일 전표 역시 조회 버튼 누르시면 전자 발행이라고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실습을 해 보셨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는 기본 매매주 입력을 할 때 전자세금에서
공란 비워둔다.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책 발행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으세요. 항목 체크하셔서 전자 발행하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까지 한두 번 해보시면 그게 뭐 문제될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과 전송을 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의 이론 내용을 먼저 했고요. 뭐 실무적인 작업까지 한번 해보셨는데 이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이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발행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당월 거래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발행하고 난 뒤에 이길날 전송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발행하고 전송이 늦으면 가산세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은 스마트 아까 빌 3652 프로그램을 쓰시죠. 그러면 오늘 발행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상에서 더존은 자동적으로 오늘 밤 12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일괄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발행만 하면 전송을 늦게 해서 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발행만 해놓으면 전송이 12시 되면 자동 전송됩니다. 12시 되면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나? 12시 땡 하면 당일에 발행된 거래에 대해서 이길날 전부 다 자동 전송이 된다. 더존은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에 대해서 하셨고요. 이번 시간 앞에 얘기 드렸듯이 다음 시간을 하기 위한 준비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저희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FAT 1급이 아니라 TAT 2급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다음 시간 만나기 전까지 이번 시간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전송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